예, 그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저는 현대자동차의 2차 협력사, 예, 그 자동차 에어컨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대만과 일본과 한국에서. 근데 이제 고향 홍천이 고향이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 제가 봉사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은 다문화 종합복지센터 전국법인의 그런 그 부회장 또 이사 이런 걸 맡으면서 강원도 전체에 대해서는 또 집사람이 강원도 지부장이어서 강원도 전 지역을 다니면서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하고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이번에 기자회견을 하게 된 동기는 사실은 다른 게 없습니다.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이규설 번영회장님에 대한 아무런 감정도 없습니다. 또 그 행사 때마다 자주 만나 뵙는 분이고 제가 그분에 대해서 어떤 감정도 있지 않고 정말 지역사회가 잘 됐으면 좋겠다, 갈등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고요. 또한 이규설 회장님하고 인연이 있다면 저희 집사람이 홍천에 회사가 있어서 번영의 회원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그 송전탑 문제가 있었습니다. 홍천에 송전탑 문제가 있을 때 이거를 좀 해결했으면 좋은데 토론으로 나설 사람이 남면 지역에 제가 땅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주민으로서 참석했으면 좋겠다 해서 송전탑에 토론회를 나가게 됐는데 어마어마하게 욕을 먹었습니다. 뭐 이렇게 송전탑 반대 대치기로부터 한전의 앞잡이 뭐 이렇게 100여 장이 현수막에 걸렸었고, 그렇지만 저는 제 이익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욕을 먹더라도 홍천의 피해가 최소화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에서 그 협상을 했습니다. 행성하고 양평하고 협상을 해서 결국에는 그렇게 극렬하게 반대했던 영기미문의 자원 1위 마을 주민들이 행성의 구기름을 완전히 다 넘어가면서 지금은 너무 좋아하고 계시거든요. 처음에는 우리 마을에 왜 왔냐, 남의 동네에, 그런 욕을 먹어가면서도 저는 송전탑이 우리 지역의 피해가 최소화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 남면 신대리에는 또 저희들이 그 양평 쪽에 2개의 그 송전탑을 넘겼는데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당겨달라고 이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기설 회장님이 저를 송전탑의 그 갈등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고맙다, 수고했다, 고생했다 이런 얘기를 못 들었어요. 그렇지만 그거 가지고 제가 감정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해서 제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제가 나서서 욕을 먹더라도 이렇게 한 거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거 어떤 뭐 신문이나 언론에서는 이게 유령단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먼저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유령단체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 현수막을 개첨하기 전에 130여 명의 주민으로부터 이 현수막 내용까지 포함해서 전부 서명을 다 받았습니다. 이거는 홍천군의 지역사회 여러분들이 다 알만한 정말 이렇게 그 행사할 때 맨 앞자리에 앉으시는 분들 거의 대다수가 동의하셨고 지역 주민들이 다 동의를 했습니다. 저는 이거 하기 전에 중국에 출장도 가야 됐고 여러 가지 총회도 해야 됐고 또 민주평통의 연구위원으로서 발표도 해야 됐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주민들이 정말 원하고 송전탑에 대해서 이 철도 추진위에 대해서 돈을 냈는데 영수증도 못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또 여러 가지 또 제가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가 먼저 자료를 먼저 보여드리고 이 성명서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홍천군의 마크가 표시되고 홍천군 이름이 포함돼서 철도 추진위의 이름이라기보다는 홍천군 번영회와 이렇게 계약을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천군청에 물어봤습니다. 이거를 승낙하고 승인한 적이 있는지 허용한 적이 있는지. 홍천군은 전혀 모르는 사실이고 이거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이것이 불법이라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쪽의 사무처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구두로 홍천군의
최고 수장인 군수님이나 그 밑에 국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구두로 우리가 돈을 받게 됐으니까 좀 승낙을 해주세요. 허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거고요. 이거를 보시면 철도추진위원회가 전혀 없습니다. 홍천군 번영회와 롯데칠성만 현수막을 걸어서 계약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홍천군에서 철도의 이름으로 철도 후원금을 받으면서 왜 홍천군 번영회만 있을까? 이런 상황이 제가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홍천군 번영회 제가 정관이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걸 보면 그 목적이 홍천군 번영회는 정치적으로 중립이고 종교적으로도 중립이고 치우치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뭐 신문에 언론에 번영회장님 나온 거 보면 홍천군 번영회가 있어야 홍천군을 견제하고 홍천군 의회를 견제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정말 그게 맞는지 여기 국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이 현수막이 이렇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하면 홍천군 의회 4명의 군 의원은 홍천을 떠나라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현수막이 엄청 크게 붙었는데 그 조례 때문에 생긴 일인데 홍천군 의회에서 만들어진 조례가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에 대해서 지원하게끔 원래는 공고를 냈습니다. 나기호 의원께서 홍천군 번영회나 철도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이게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로 공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실제 수정안은 철도추진위원회를 단독 지원하는 특혜성 조례를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국에 있는 지자체에 모든 것을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과연 이렇게 홍천군처럼 특혜성 조례를 만드는 데가 있는지 조사해 보니까 경주시의 국책사업에 대한 지원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 군에서 시장, 군수가 직접 관여하는 이런 단체는 지원이 되고 민간단체는 포괄적으로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는 특혜성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 평택 삼척의 고속도로도 이걸 포괄적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도 단독으로 시민단체 한 군데를 이렇게 지정해서 지원하는 거는 조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걸 가지고 홍천군 군의원 4명은 홍천을 떠나라고 했는가? 홍천군 번영회 철도추진위원회가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띈다면 이런 문제를 야기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제가 이렇게 혼자서 조사한 건 아니고 여기 서명하신 130여 분이 모든 증거자를 저한테 주어서 제가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된 거고요. 발표 원고를 지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홍천철도 범국민 추진위는 고소, 고발, 남발 말고 국민 공개 토론회로 해결하라. 홍천군 번영회 중심의 추진위는 해산하고 대표성 있는 단체 대표들로 새롭게 구성하라. 홍천 군민의 100년 염원인 용문 홍천 광역철도 사업은 지난 1월 5일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면서 홍천 군민의 절실한 꿈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철도 사업은 인구 소멸 위기에 있는 홍천군의 미래이며 성장 동력의 원천입니다. 예비 타당성 통과를 앞둔 현재 이제는 홍천 군민의 염원을 담은 군민운동 전개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그런데 홍천 군민을 대표하는 홍천철도 범국민 추진위원회 이하 추진위는 군민의 염원과 달리 역행하고 있어 군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홍천 군민 130여 명은 현재 홍천군 번영회와 구분이 안 되는
철도 추진위를 해산하고 자격을 갖춘 대표적인 단체를 중심으로 운영하거나 자격이 있는 사람 중 군이나 의회 추천으로 새롭게 구성할 것을 주문하며 이규설 추진위 위원장은 고소 고발을 취하하고 공개 토론회를 통해 추진위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해 홍천 구민의 100년 염원을 앞당길 것을 요청합니다. 홍천 철도 추진위는 철도 유치를 위해 국민들의 기부금 후원과 성원으로 지난 2022년 10월 홍천 군민 수백 명이 상경하여 첫 용산 집회를 가졌고 홍천 군민의 염원을 정부와 국민께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추진위는 용산 집회 이후 현재까지 국민의 화합과 대동단결된 국민운동을 전개하기보다는 연일 홍천 분청과 각을 세우고 본영회가 모든 것을 주도하는 것처럼 운영돼 추진위 대표성이 의심받고 있으며 심지어 민간단체인 홍천군 본영회가 홍천군과 홍천군 의회를 견제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본영회 이규설 회장의 의견을 기사화한 일부 지역신문을 보면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하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추진위는 용산 집회 이후 후원금이 3천여만이 남아있는 상태임에도 그리고 롯데 주류의 소주 병당 30원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또다시 철도 유치 활동들을 추가로 마련하기 위해 홍천군 의회에 조례 제정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지원 대상을 비영리단체 포괄 지원 조건에서 홍천철도 추진위 단독 특혜 지원 대상으로 수정하여 수정안이 상정된 바 있습니다. 이는 타 시군에 사례가 없는 부당한 조례 기준에 의해 의회에서 수정안이 부결되자 정치 편향성이 다분한 홍천군 의회 의원 4명에 대해서만 대형 현수막으로 홍천을 떠나라는 현수막을 개첩해 의회와도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과연 추진위가 정말 철도가 중심인지 정치가 중심인지 이해할 수 없으며 또 진정으로 철도를 유치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국민들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기설 추진위 위원장은 지난 용산 집회 이후 국민들의 성공으로 마련된 7천여만 원의 철도 후원금에 대한 결산 내역을 모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지상 신문 등에 공개적으로 발표함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밝히지 않고 있다가 최근 일부 신문의 지적에 따라 본영회 홈페이지에 간략하게 실은 것은 정말 무책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추진위원장은 결산 내역을 묻는 주민에게 험한 말로 오히려 화를 내고 행사에 참여한 주민에게 상처를 주었으며 후원금을 크게 기부한 일부 후원자에게도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는 추진위 활동이 지극히 불투명하다는 의혹들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용산 집회 이후 추진위원장은 실무기획단에 행사의 모든 정권을 임한다고 들었는데 기획단을 임시로 해단시켰다고 하며 집회 영상물조차 기획단의 최초 목적대로 편집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다양한 계층의 국민 염원을 담은 인터뷰 영상을 일부 삭제하였으며 군수의 인터뷰 영상도 사전 동의 없이 일부 삭제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위원장은 영상 편집업체에 직접 지시해 본인의 과거 영상물을 삽입해 본래 영상물이 훼손되었다는 관계자 의견을 들었으며 홍천 구민의 상경 집회가 철도 추진위 주체가 아닌 홍천군 본영회장과 본영회를 위한 행사로 착각하는 주민이 많을 정도로 계획에 없던 연설자가 등장하기도 하고 사전 연설자에 주어진 시간도 지연되어 귀가 일정 등 기획단의 계획에 크게 무시되었다고 합니다. 이어 지난해 롯데 주류와의 협약권도 관련 단체인 홍천군 요식업체와
홍천군과 사전 협의나 동의 없이 협약을 맺었으며 롯데주류가 제작한 홍보 포스터에는 홍천군 이름과 마크도 군의 동의 없이 삽입하였습니다. 수십 년간 지역을 위해 다문화 지원금과 장학금을 내기도 하였고 고용과 소비 지출 등으로 기여한 향토 기업인 하이트 맥주 회사를 배제하고 후원금의 기탁처도 홍천군 번영회와 추진일 동시에 홍보 포스터에 적시한 것과 7천여만 원을 철도 유치 후원금도 모두 기부 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법적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철도 유치가 홍천군 번영회가 주체인지 추진위가 주체인지 애매한 관계 속에 정작 추진위 활동은 무용지물로 추락되고 있으며 홍천 군민의 염려와 우려가 비등하고 이윽고 추진위 일부 임원들조차 철도 추진위에서 빼달라는 의견도 있었다고 합니다. 일부 회원의 경우 부회장직을 본인도 모르게 결정되었다고 하며 추진위 위원들에게 활동 지속 여부에 관하여 묻고 답이 없으면 계속 함께 활동하는 것으로 인정한다는 공문을 1월 29일 발송하고 2월 5일까지 전화 또는 SNS로 답변을 요청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안 보여드렸는데 다시 이렇게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본인은 상기와 같은 사실에 함께하는 홍천군 관내 주요 사회단체장과 주민들 130여 명의 서명이 담긴 서명부를 홍천군 담당 부서 및 조사기관에 열람 공개하고자 하며 이 서명부를 근거로 추진위의 문제점과 이기에 대하여 수집된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홍천군 관내 현수막을 개척하였고 분쟁이 아닌 소통으로 군민 대토론을 제안했으나 추진위 이규설 위원장은 현재까지 묵묵부답으로 대응하다 오히려 홍천경찰서에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기도 하였습니다. 추진위는 부결된 철도 유치 지원 조례와 관련하여 비영리단체 포괄 지원으로 공고된 내용이었다면 통과될 조례를 특혜성으로 비춰질 추진위 단독 지원 수정안이 조례 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부결된 그것을 일부 의원 4명의 실명을 적시해 이들에게 무조건 철도를 반대한 것처럼 현수막을 개첩해 지역 갈등을 최고조로 극대화시켰습니다. 이렇게 조례 심의를 법적 근거에 타당하게 한 것을 근거 없이 마치 철도를 반대한 것처럼 실명으로 현수막 개첨한 것이 더 명예훼손 문제가 있다면 더 있을 것입니다. 주민들이 합의하여 합리적인 요구와 지적, 타당한 목소리를 담은 현수막 개첩을 유령 단체 및 불법으로 간주하고 추진위가 실명까지 적시해 내걸은 현수막은 합법으로 아전 인습격으로 해석한 것은 무지하기보다는 무능함을 드러내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홍천경찰서에 즉시 고발로 대응한 추진위 위원장의 행동에 대하여 저는 사법적인 판단과는 관계없이 오늘 홍천철도 추진위 정상화를 위해 130여 명 홍천 군민과 주민을 대표해서 기자회견을 자청하게 된 것입니다. 추진위 이규설 위원장은 2023년 11월 10일 모 시민단체가 주최한 홍천광역철도를 논하다라는 군민 토론회에 제가 직접 참석하여 내용을 알고 있는데 군수님, 군 의원님, 도의원님, 군 관계자 및 주민 수십 명이 참석한 자리에 정작 홍천철도 범국민 추진위의 이기설 위원장님 및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철도 추진위원장의 역할과 책무를 망각한 행동이며 홍천 군민의 여망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홍천 군민 130여 명을 대표한 본인은 이기설 추진위원장께 군민 공개 토론회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홍천철도 추진의 정상화와 철도 유치의 성공을 위한다면
또한 홍천구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공개 토론에 응하셔야 합니다. 토론회는 분쟁이 아닌 소통으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함이며 국민의 의혹과 갈등을 해소하고 홍천 국민들이 새롭게 화합과 대동단결을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이기설 추진위원장은 당당하게 토론회에 응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추진위는 3월 25일 12시까지 토론회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홍정군 미래성장 추진단이나 저희 측에 문자 및 메일을 통해 통보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추진위 토론 수용 여부에 따라 추진위 정상화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만일 토론회에서 추진의 전반에 관한 정상화 방안을 수용하고 투명하고 합법적인 운영이 담보된다면 또한 합법적인 단체 등록과 독자적인 계좌 운영, 임원 또는 위원회 추천 방식 개선, 민주적인 의사결정 등 드러난 문제점의 개선이 분명할 경우 추진위의 지난 부당 행위에 대하여 문제 삼지 않을 것이며 모든 부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끝내 토론을 거부한다면 추진위 정상화에 반대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추진위 이규설 위원장이 이미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고소 고발을 유지한다면 저에게는 추진위 정상을 위해 현수막을 개첩한 사실이 저 개인에게 아무런 이익도 없겠지만 누군가는 홍천군민 모두의 철도 유치 염원을 위한 합법적이고 투명하며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추진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하기에 제가 주민의 마음을 담아 당당히 진실을 밝히며 그에 상응한 모든 법적 조치로 대응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3월 21일 철도 추진이 정상화와 철도를 간절히 바라는 홍천 군민 130여 명 주민들의 법적 이임 대표 오주희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홍천군민 동의 및 토론을 통한 홍천철도 추진이 정상화 요청 서명지인데요. 여기는 저희들이 현수막을 개첩한 모든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것이 갈등과 대립으로 하자는 게 아닙니다. 토론을 통해서 홍천군민 전체가 바라는 쪽으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회단체장님들 또 주민들이 흔쾌히 서명을 해주신 것이고 지금부터라도 서명을 받는다면 홍천군민의 3분의 1 이상도 서명지를 받을 자신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고소 고발을 당해서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또 이렇게 변호사까지 써서 이거를 직접 개인이 고소해도 충분히 되는 것을 변호사를 써서 홍천 경찰서에 고소를 했다는 것은 이것을 토론을 통해서 할 의향이 있는지 의심스럽지만 저는 끝까지 토론을 통해서 홍천 국민의 마음을 담아내서 이 추진위의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저의 가장 큰 목표이며 바람입니다. 그러면 아까 철도 추진위가 왜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가? 또 왜 그거를 SNS로 이것을 지속적으로 활동했으면 좋겠다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그 공문도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철도 추진위원회에서 철도 추진위원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줄 걸 바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SNS로 확인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입니다. 얼마나 철도 추진위원회에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철도 추진위원회 위원들의 의사결정을 묻는 과정이 SNS로 이 연락처를 주고 SNS 카톡으로 이렇게 요청해서 이걸 가지고 현수막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과연 적절한가? 현수막을 거는데도 SNS로 반대하는 사람이 없으면 현수막을 걸겠습니다. 어떤 단체에서 이렇게 하죠? 그리고 부회장을 임명하면서 본인도 모르게 부회장이 선출됐다고 통보하면 이게 정상적인 철도 추진위가 맞을까요? 그리고 이게 홍천군 번영에서 최근에 계속 이의를 제기하니까 최근에 홈페이지에 올라온 이런 용산 집회의 사용 내역입니다. 근데 7천여 원을 걷어서 3천만 원이 남았는데 기부금품 모집법에 의해서 2년 이내에 다 사용해야 되고 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1,000만 원 이상은 기본적으로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부금품을 어떻게 모집할 것이며 사용 계획이 어떻게 될 것이며 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활동할 것인지 공공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후원금을 받으면 신고하게 되어 있고 또 그거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법에 의해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번 요청했는데도 정말 이거에 대해서 후원금을 낸 사람조차도 영수증을 받지도 못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하지도 않고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청하는 주민에 대해서 요구를 하면서 화를 내는 이런 부분이 과연 홍천군의 단체장으로서 적절한가? 그것은 제가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것이 불법이다 아니면 이것이 위법하다 이런 부분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태까지 있었던 용문 홍천 철도 후원금에 대해서 이렇게 받는데 홍천군 마크를 어떻게 승인 없이 또 협의 없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현수막에는 홍천군 번영회로 계약을 하면서 왜 철도 후원금을 거론할까? 이 부분들은 모든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소명하길 바라는 모든 국민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오늘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도 괜찮고요. 여기 참석하신 분은 노인회 쪽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렇게 이장님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청년 지도자도 계시고 또 기자분들도 계시고 단체장님들도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질문이 있으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들 중에 강원일보 기자님. 저는 자연보 중앙연맹 예.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협의회장입니다. 예. 또 그리고 철도위원회 위원이었었고 예. 또 이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모임 있을 때마다 한 2번을 참석을 했어요. 예. 똑같이 후원금 영수증 또 문제 또 그 내용 문제 이걸 공개해달라고 2번이나 얘기했었고 또 지금 제가 염려는 되는 게 이 번영회는 말입니다. 우리 같은 그런 비영리 단체가 아닙니다. 비영리 단체는 번영회는 기업이나 홍천의 발전을 위해서 뒤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번영회장이지 자기가 여기 철도위원장이 돼가지고 이렇게까지 올 줄은 저도 굉장히 가슴이 아프네요. 또 더군다나 후배가 되고 그래서 참 이게 어떻게 좀 잘 정리가 됐으면 하는데 고소고발이 남용이 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뭔가 좀 우리 국민 제가 3대째 사는 홍천의 토박인데 저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압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일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항상 염려가 되는 게 홍천군입니다. 그리고 또 국민 여러분도 아셔야 되겠지만 지금 이런 상황이나 또 지금 소멸이 돼 가고 있고 점점 발전이 없는 이 홍천군의 군의원이나 이 군
행정 직원들이 저가 우리 국민들이 이 지경이 들도록 어떤 대안도 없이 이렇게 해놨다는 것도 실망이고, 또 여기 또 기자분들도 계시겠지만 참 이게 전국적인 창피해요, 우리 홍천군. 맞아요. 예? 맞아요. 정말 이거 우리가 번영회를 다른 사람을 추구하게끔 하든지 아니면 이건 진짜 법적 대응을 해서라도 네. 이거 이렇게 시끄럽게 가면 안 됩니다. 올 겨울에도 그 겨울 축제 때문에 그 저 바가지 요금 씌운다고 전국으로 방영이 돼가지고 맞아요. 더군다나 예비 타당성인데 이런 식으로 돼갖고 이게 철도가 여기 유치가 되겠습니까? 정말 이거 어떻게 국민 여러분들이나 힘을 합쳐서 이런 일을 정말 이렇게 기자회견까지 하고 이거를 빨리 수습을 해서 이게 밖으로 외주로 나가서 이 홍천군이 창피하지 않을도록, 예? 이거 국토부에서 하려면 정말 실망입니다 이거. 그래서 그 법정 대표 오주희님이 나서 하셨지만 좀 제대로 하셔서 부족한 게 있으면 우리 단체에서 도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혹시 다른 분 저기 의견 있으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홍천군에서 이건 그냥 부전으로 이렇게 소문난 건데 이기설 그 번영회장님이 자기가 군 위에 있다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근데 번영회장은 글자 그대로 우리가 군수님이 하시는 그 밑에서 홍천 군민을 위해서 홍천 군민의 번영을 위한 화합과 소통을 이루는데 한 목소리를 내서 좀 이렇게 화합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렇게 가만히 보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 있어요. 이게 그 양반이 그래서 이게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개인적으로. 예. 저는 저 대표 오주희님, 예. 이 그 군의회 의원들 그걸 걸었을 때 그걸 띄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전화 왔는데. 예. 근데 이제 그 들리는 말이 뭐 그거를 걸어서 의원들이 와서 사과하고 군수님이 찾아가서 뭐 이랬다는 말이 들리는데 기가 막힙니다.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이제 이렇게 일이 기자회견까지 했으니까 이거를 우리 여기 참석하신 기자분들 또 잘 신문에 보도를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계신 군정의 행정직분도 오셨는데 경찰서 뭐 분도 오시고 그랬는데 뭔가가 어떤 것인지 알았을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오래 갈 게 아니거든요. 빨리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거. 그러지 않으면 이거 정말 이건 지금 좀 선거 공약으로 그냥 넘어가는 그런 철도 추진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게. 예. 홍천 뉴스투데이인데 예. 다른 게 아니라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된 궁극적인 이유나 목적이 있을 텐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예. 지금 오늘 사실 홍천의 핫 이슈인 이 홍천철도와 관련해서 또한 홍천군의 가장 경제연합체인 번영회 그리고 추진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사실 이 홍천의 가장 홍천 국민의 영혼을 담은 이제 이 내용인데 주제가 오늘 실제적으로 관내 지역 신문들이 상당수 빠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되며 혹여 지금 이 관계가 홍천군과 또 지역 이 언론사와의 어떤 그러한 관계성에 대해서 혹시 의견 있으신지? 제가 이제 홍천 고향에 돌아온 지 이제 8년째 정도 지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동안에는 잘 몰랐었습니다. 신문하면 모든 것을 이제 취재해서 그거를 기사하는 줄로 알았죠. 근데 최근에 이렇게 제가 신문을 보다 보니까 지역 언론 요 가짜 뉴스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유령 단체라고 취재해서 했는지 이렇게 신문이 나가도 되는지 참 의아스러웠고요. 이게 이제 강원일보인데 강원일보는 정말 중립적으로 양쪽의 의견을 다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이렇게 언론을 실었다는, 기사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왜 홍천군에 있는 지역신문이 그 한쪽에 치우쳐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관심이 있었는데, 홍천에 기업이 잘 안 들어옵니다. 행성이나 이런 쪽은 정말 기업이 많이 들어오는데 정말 이게 근본적인 이야기인데, 홍천에 기업을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제한이 많을까? 행성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데 그 사례를 제가 여기 잠깐 말씀드리면, 요 강원도 제가 유촉장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원도에서 회의를 했었는데, 강원도 전체에 새로운 그 자치특별위원회 위원 중에 행성에서 오신 분이 있어요. 이거를 뭐 풀네임으로 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서울 우유회사입니다. 연간 매출액이 1,700억이고 고용 인원이 500명입니다. 이 회사가 홍천에 와서 땅을 알아보고 기업을 이렇게 이쪽으로 새로 설립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 사기꾼 같은 이런 뉘앙스로 그런 사기꾼 많아요. 이러면서 사기꾼 취급을 당해서 정말 홍천이 좋은데, 홍천에 오고 싶었는데, 여기서 이제 분위기가 홍천군이나 홍천군 의회나 이런 분위기로 몰아가서 행성에 갔더니 원스톱으로 지원해서 지금 그렇게 매출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한 업체가 이 본사 이전까지 해서 저기 홍천에 입주하려고 지역으로 이쪽으로 오려고 하는데, 그거를 또 그 군유지를 매각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투자에 대해서 사판자로 떴느냐, 이렇게 부정적으로 모사하는 언론 같은 게 있어서 그 기업체가 다른 데로 옮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가 제대로 쓰여져야만이 홍천이 발전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을 계속 그냥 대충 그럴 것이다라가 아니라 정말 열심히 연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럴까를 아는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언론이 왜 이렇게 나가는가, 그것은 언론이 자유롭지 않아서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이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독자층이 많고 또 진실된 보도를 해서 이렇게 보는 독자가 많고 광고가 많이 들어오면 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근데 홍천군에 의지하거나 홍천군하고 관계성이 있거나 지역사회 이런 기업체하고 관련성이 있어서 뭔가 관계성이 도움이 된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유롭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가 아닌가. 굳이 왜 기업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기업이 사판자로 안 떴는데 올 생각이 있느냐? 제가 그래서 정말 그런가 조사해 봤습니다. 남면에 있는 우리 홍천군 군민이고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을 공장장으로 채용하려고 지금 구로에서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북방면에 2명을 데려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직원으로 이렇게 하려고 연수를 시키고 있어요. 이것이 사판자로 안 뜬 걸까요? 홍천에 이전하기 위해서 홍천 군민 3명을 데려다가 연수를 시키는데 어떻게 언론이 사판자로 안 떠서 부동산 투기하는 걸로 묘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건 너무나 참 안타깝고,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언론이. 정말 홍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해서는 미래가 밝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잠깐 보여드릴 게 있는데요. 제가 회사에서는 기술 연구나 특허 연구나 산학과제나 이런 쪽을 하다 보니까 논리적으로 맞지 않으면 제가 설명을 안 하는 편입니다. 근데 예전에 홍천군 의회에서 산림 연구에 연구단체를 만들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조례를 만들었을 때 이게 입법 예고한 건데 제 10조에 한 개 단체에 5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공고하면 홍천 군민이 홍천군 의회에서 의원들이 열심히 연구해서 우리한테 도움이 되겠구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목적이
이런 것을 연구 결과를 공개토록 하여 국민들도 알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그런데 돈을 썼는데 공개를 하지 않고 있어요. 홈페이지에 연구 결과를 올리지 않고 있다는 거죠. 홍천군 의회 의원들조차도 본인들이 만든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국민들이 잘 모르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뭐 제가 대충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겠습니다. 개정안을 냈습니다. 500만 원 한도까지 지원한다 하는데 그 항목을 뺐어요. 10조 500만 원 한도를 삭제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10조 2항에 500만 원 한도가 아예 없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걸 재공고해야 되겠죠. 이거 중요한 사항입니다. 국민의 권리죠. 알 권리. 500만 도까지 지원한다. 한 개 단체, 한 개 의원한테. 근데 이걸 뺐으면 재공고해야 됩니다. 근데 재공고하지 않고 원안 가결이라고 해서 통과시킨 겁니다. 홍천 군민이 바보인가요? 조례를 그렇게 만들어도 통과해서 그렇게 쓸 수 있다는 건가요? 그래서 의원 심사 홍천군의회 행정 쪽에 다 물어봤습니다. 어떤 근거로 이거를 재공고 없이 그냥 했는지. 의원 간담회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 회의록도 남지 않죠. 의원님들끼리 모여서 이거 500만 원 한도를 없애자. 이거를 그냥 얼마든지 제한 없이 쓸 수 있게끔 하자. 간담회에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 근거법이 무엇인지. 근거법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국민의 일상적인 생활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 간담회 같이 임의로 삭정, 수정, 삭제,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홍천군 의회가 군민이 뽑아준 군 의원님들이 조례를 개정하고 변경하고 수정하면서 공고를 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고, 중요한 사항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재공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공고 없이 그냥 간담회로 결정했다는 게 제가 지금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 계신 국민들 중에 전문가가 있으면 그것이 과연 가능한가? 여기 기자분들 계시니까 한번 다시 취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예. 이 토론회를 주장하셨는데 예. 지금 현재 답이 없다는 것이죠? 예, 지금 제가 그 현수막에 토론을 제안했고 또 신문 기사에 토론을 제안하는 내용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기다려 보기로 했습니다. 3월 25일 12시까지 제가 기다려 보는데 그 전까지는 전혀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지금 이제 대표님께서 이제 주장하시는 내용들을 보면은 상당한 이제 그 부당한 이유들이 많이 적시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맞고서할 의사는 있습니까? 일단은 3월 25일까지 제가 기다려 보고요. 저를 고발했으면 저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저희 회사의 변호를 맡기고 있는 변호사한테 자문을 거쳐서 여기 지금 발표한 모든 내용들이 오늘 제가 이렇게 설명하고 이쪽에 이런 서명지라든가 오늘 발표한 성명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서 제가 한 것이고, 그 현수막을 걸었다는 것이 이규설 회장님은 홍천군 군의원 4명의 실명을 거론해서 홍천을 떠나라, 사퇴하라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규설 회장님 실명을 한 번도 거론한 적이 없습니다. 홍천군 번영 회장의 그 법인격, 그 직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거고, 철도 추진위원회 대표의 직을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법인체는 개인의 인격체하고 달라서 그 법인은 얼마든지 제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절차, 과정 이런 부분들이 잘못돼서 그건 충분히 제가 현수막을 통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검토를 받아서 현수막을 걸어온 것인데, 그렇게 고소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고소를 해서 저한테 하면 저도 당연히 그에 따른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전체 주장하는 그
키워드랄까, 그러니까 그거는 바로 홍천 군민이 원하는 이제 이 철도 문제를 100년 염원을 진짜 실현시키기 아닌데 어떤 고소 고발이 난무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토론회를 통해서 진짜 그현 추진위원회의 어떤 그런 과거와 현재까지 과정들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토론회에서 그렇다면 토론회 운영이라든가 토론회 방식 그리고 어떤 그런 개최라든가 주체라든가 이런 거 계획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예, 그거는 제가 충분히 제가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곳에서 갈등을 해결한 사례가 있는데요. 아파트 이렇게 주민 대표들이 뭐 망도끼로 문을 부시거나 이런 데에서도 제가 해결했던 경험이 있고 성전탑도 그 많은 행성 양평에서 갈등을 해결한 경험이 있는데 지금 제가 토론을 제안하는 것은 그쪽이 원하는 방식 어떤 방식도 다 수용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립적인 홍천군의 그 미래 성장 추진단이라든가 또 홍천군 의회에서 주관한다면 그것도 다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시민사회단체가 주관하는 토론회도 다 받아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원하는 방식의 어떤 토론회도 저는 응할 생각이 있고 제가 좀 시간적으로 바쁘지만 최대한 제가 설명하고 그거에 대해서 군민을 대표해서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토론에 응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떤 방식이든 좋고 홍천군이든 홍천군 의회든 홍천군의 담당 부서든 아니면 언론사든 어떤 것이든 다 괜찮습니다. 예, 그거를 토론을 받아들이길 부탁합니다. 의문나는 게 있어서 그래요. 예. 지금 그 법정 대표 오주희 씨가 대표님이십니까? 예. 아,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하도 바쁘다 보니까. 예. 근데 3월 25일까지 연락이 없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3월 25일이라고 제안한 것은요. 3월 25일 날 이렇게 그쪽에서 조사에 응하겠다. 보통 고발을 하면 내가 고발을 했으니까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빨리 조사에 응하는 게 보통 상식입니다. 근데 제가 중국에 출장 가기 전에 벌써 한 2주 전에 이 일이 있었고 그 고소 고발이 그 기사화돼서 나온 게 있습니다. 네, 봤어요. 예. 뭐 여러 가지 그 고발을 했었죠. 그 고발을 했으면 고발인 조사를 바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늦춰서 3월 25일쯤 고발인 조사에 응할까? 그래서 저도 3월 25일까지 답변을 기다린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전화 통화라도 한번 못했어요? 그 번영회장하고. 그거는 제가 지금은 법적으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나선 자리고 주민들 전체의 의견도 또 물어봐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여론이 형성되면 그에 따라서 대응을 할까 합니다. 그러면 그 대표님 지금 오신 주민분들이 어디 동네시죠? 그 모든 면이 다 있습니다. 제가 이거 서명 받은 것은 홍천군 담당 부서에는 이렇게 열람을 통해서 확인을 해드릴 텐데요. 남면, 영김이면 이런 모든 면이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홍천읍도 있고요. 그리고 사회단체장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하긴 저도 워낙에 이런 단체 일을 많이 맡고 또 홍천에 대한 그런 어떤 축제나 이런 거에 많이 참여해서 해봤는데 지금 솔직한 심정입니다. 지금 전 번영회장님들은 전부 존경을 받았는데 지금 번영회장님 때문에 저 역시도 그 철도위원회 참석을 안 합니다. 또 제 후배도 안 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 예, 문제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이게 번영회라고 그러고 철도 추진위원회라 그러면 이게 정말 법정 있는 법인 단체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논란을 가중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토론을 통해서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법적인 대응, 무슨 형사적인 민사적인 문제 제기는 저는 기본적으로 그 부분은 있는 사실만 알려드리는 거고 지금으로서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그분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문제를 얘기하면 이거는 또 다른 문제로 또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있는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국민들이 판단하게끔 저는 거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론을 통해서 이 문제는 해결되기를 바라면서요. 지금 여기 행정상황실이 다음에 임명식이 좀 있다고 하니까요. 좀 이렇게 정리를 하면 어떨까 생각해요. 한번 여기 들어봐요. 예, 말씀하십시오. 저희는 홍천군 이게 철도 뭐 아주 이게 잘 되고 있는 줄 알았죠. 이렇게까지 뭐 엉망으로 막 뒤섞인지는 몰랐어요. 근데 어쨌든 좋은 쪽으로 대표님이나 그분이나 서로 이렇게 좋은 쪽으로 해결을 했으면 그렇죠. 좋겠어요. 그 목적이 철도 들어오는 게 목적이 서로 간에 뭐 고소고발이 문제는 아니잖아요. 홍천군을 위해서. 예, 맞습니다. 그게 이렇게까지 막 이렇게 된지는 모르고 있었네요, 여태까지. 진짜. 아주 번영위원회 홍천에서 이건 줄 알았어요, 여태. 아이고 네, 최고인 줄 알았는데, 지금 이렇게 말을 듣고 보니까 너무 깜깜한 굴 속을 걸어가는 것 같아요. 예, 일단은 국민들이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 130여 명이 서명을 해주신 거고요. 그분들의 마음을 잘 모아서 정말 원만하게 돼야 됩니다. 이것이 갈등으로 자꾸 확산되면 안 돼요. 예타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말 토론을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되기 위해서 제가 또 연락을 드릴 겁니다. 이기선 회장님하고 연락을 드려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